풀려난 김관진, 웃는 사람 또 있다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정확히 11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풀려났던 김관진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소경 어떠신지?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이번에 소명됐다고 보시면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군 댓글 공작이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도 불명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김관진 전 장관의 어젯밤 석방됐을 때 목소리와 화면같이 구치소 밖을 나오는 화면같이 보고 계십니다. 제 오른쪽에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놓고 11일 만에 판단을 번복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보통 무섭고도 슬픈 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제 빙글에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웃는 배경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와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할 때 이유가 좀 달랐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군형법상 정치 관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될 차원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전직 국방장관으로서 도주의 우려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다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에 구속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판단을 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금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있군요. 오른쪽에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 박사님 앞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미 증거 수집을 모두 완료했다. 저희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1일 전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기각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구속 영장 발부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취지가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구속 영장이 잘 발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힘들게 이제 구속 영장 발부가 됐는데 다른 기관에서 발부한 것도 아니고 사법부에서 발급한 그 구속 영장을 발부한 구속 영장을 결국 11일 만에 그냥 뒤엎는 결정이 또 사법부 안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억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굉장히 보수 성향에다가 우병우 전 수석하고 학교 동기고 이래서 굉장히 보수 성향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좀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이종훈 박사님은 그렇게 보시는 건데 김관진 전 장관이 김성환 평론가님 보니까 본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원치 않았는데 변호사들이 주변에서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하게 신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구속적부심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그렇게 그 수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한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풀려날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이 불과 11일 만에 구속의 사유를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하는 얘기는 좀 뭔가 미심적인 측면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을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무죄의 증거를 밝혀낼 만한 뭔가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추가할 만한 내용이. 지금 근데 그런 추가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고 구속적부심에 참가했던 재판장은 그거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서로 그 판사별로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는 게 과연 현재로서 맞는 건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구속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의 안정성의 측면으로 볼 때 뭔가 사유가 있었어야지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구속을 시킴으로써 좀 승기를 잡고 간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좀 비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구속과 구속에는
그 실질적으로 그 피의자의 받는 압박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죠. 실질적으로 지난번 11일 전에 구속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입니까? 영어의 몸으로 그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초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방이 됨으로 해서 결국 그 석방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범죄 혐의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그렇게 봤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가 무리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가능한 논리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했을 때에 심리 전단장으로부터 일일 보고가 왔는데 거기에 이 국방부 장관이 별표를 이렇게 V자 표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내부를 다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을 제기를 했는 것이고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속이 풀려났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소환해서 플러스 알파 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재판에 넘겼을 때도 유무죄를 상당히 다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1일 만에 다시 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단,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월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인물도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4년도에 김종 차관으로부터 부탁받고 그리고 학칙 개정하죠. 2014년에 학칙 개정은 안 했는데요. 졸업 입학생 아닙니다. 예. 자 승마 포함시키라는 개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학칙하고는 관련되지 학칙이 않고. 예, 사실 김 전 학장은 이제 몸이 좋지 않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이랑 뭐가 다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드렸듯이 혐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했을 때와 지금의 어떤 통상은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 구속을 풀어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김경숙 전 이대 학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 변경, 어떤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한 사정 변경은 전혀 없이 그 사이에 이제 항암 치료란 것에 어떤 개인 신변 차이로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후 어떤 전문적인 의학 판단을 봤을 때는 구속을 감당할 만하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판사님이 봤을 때에 여전히 혐의 자체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시 인물 김관진 전 장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 이 사이버 댓글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오유나 일베나 이런 데 글을 쓰고 있다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에 대한 방어용으로 우리 군이 댓글을 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댓글이 아니고 하나의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장관님, 실무자가 와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답변을 잘 생각해서 답변하십시오.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석방이 되긴 됐으니까 근데 검찰도 앞으로 수사를 하겠지만 사이버 사령부 댓글 관련해서 이종훈 박사님 보고서로 한 거를 불표시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생각보다 저게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전담 판사와 이번에 이제 적부심 판사가 이제 판단이 서로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그냥 보고 사실은 그걸 다시 내려보내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V자 표시를 해서 되돌려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지시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다 봤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제 김관진 이제 전 장관은 이제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는 보고서를 받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있지 그걸 되돌려 보낸 일은 없는데 V자 표시를 해서 굳이 되돌려 보낸 이유는 결국 이걸 제가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약간 좀 다툼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V자와 관련해서는 이게 약간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게 이제 VIP도 봤다라는 그 V 표시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뭐 본인은 이제 그게 아니다. 자기가 표시한 거다라고 그냥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되돌려 보내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시냐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어젯밤 풀려나면서 이 인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3년 국정원 대표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 사실 안 맞아요.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그 검찰이 제기한 그 자료에 나오는 일이고 그 중에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0.45%의 진실입니다. 예, 뭐 저희가 키워드로도 짚어봤듯이 웃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면서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웃고 계실까요? 뭐 웃지는 못하지만 안도의 한숨은 내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입장을 발표할 때 해외 출국하면서 입장 발표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된 거였거든요. 결국 그 다음 순서는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일종의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입장을 좀 밝힌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의 문턱에서 검찰이 지금 넘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 문턱을 또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럴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건데 왜냐하면 검찰은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수사 방향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수사하다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VIP 보고라든가 지시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의 방향 칼날이 어디로 갈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전 대통령의 뭐 일종의 이제 뭔가 개입이나 지시의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말은 했는데 우리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식으로 이걸 받아들일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압박 카드를 썼더니 이게 먹혀 들었네? 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사실은 구속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발해인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바로 다음 날 이거 뭐 굉장히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고 15일 날 보니까 그로부터 이제 2, 3일 뒤에 이 측근이 뭐 얘기했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자료 여차하면 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일주일 뒤에 이 결정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그 흐름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의 그 카드가 먹혔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그 공개 기록을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깜짝 놀라서 법원에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마 이렇게 해결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너무 생각합니다. 상상력이 크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일단 어떻게 제동이 걸린 것은 같은데 앞으로 향후 전망도 지켜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려난 김관진 웃는 사람 또 있다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정확히 11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풀려났던 김관진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신경 어떠신지?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언제 수명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군 댓글 공작이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범죄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김관진 전 장관의 어젯밤 석방됐을 때 목소리와 화면같이 구치소 밖을 나오는 화면같이 보고 계십니다. 제 오른쪽에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놓고 11일 만에 판단을 번복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보통 무섭고도 슬픈 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라 뭐 이렇게 이제 취지가 아마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구속영장이 잘 발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힘들게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됐는데 뭐 다른 기관에서 발부한 것도 아니고 사법부에서 발급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구속영장을 결국 11일 만에 그냥 뒤엎는 결정이 또 사법부 안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억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판사가 굉장히 보수 성향에다가 뭐 오병우 전 수석하고 뭐 학교 동기고 뭐 이래서 굉장히 보수 성향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좀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이종훈 박사님은 그렇게 보시는 건데 김관진 전 장관이 김성환 평론가님 보니까 본인은 구속적부 심사를 원치 않았는데
변호사들이 주변에서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하게 신청한 그래도 법의 안정성의 측면으로 볼 때 뭔가 사유가 있었어야지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논란을 것 자초한 같습니다. 측면이 있다. 예, 뭐 하지만 최 변호사님 뭐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구속을 시킴으로써 좀 승기를 잡고 간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좀 비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구속과 구속에는 실질적으로 그 피의자의 받는 압박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죠. 실질적으로 지난번 11일 전에 구속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입니까? 영어의 몸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초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방이 됨으로 해서 결국 그 석방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범죄 혐의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그렇게 봤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가 무리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가능한 논리입니다. 특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구속적 부심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그렇게 수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한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풀려날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이 불과 11일 만에 구속의 사유를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하는 얘기는 좀 뭔가 미심적인 측면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을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무죄의 증거를 밝혀낼 만한 뭔가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추가할 만한 내용이. 지금 근데 그런 추가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고 구속적 부심에 참가했던 재판장은 그거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서로 판사별로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는 게 과연 현재로서 맞는 건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구속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제 빙글에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웃는 배경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와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할 때 이유가 좀 달랐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군형법상 정치 관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될 차원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전직 국방장관으로서 도주의 우려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다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에 구속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판단을 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금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있군요. 오른쪽에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 박사님 뭐 앞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검찰에서 이미 증거 수집을 모두 완료했다. 뭐 저희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1일 전에 그러니까 요즘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기각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구속 영장 발부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